없던 가슴이 생기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이 몸통에 비해서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등이 좀 굽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성형외과의 박혜연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후기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오세요. 보통 상담 과정에서 시착을 꼭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착을 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근데 이거보다 가슴 좀 작아지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시착을 할 때는 옷 바깥에다가 보형물을 이렇게 얹어서 모양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직들이 보형물을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사이즈를 최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슴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있던 수술 후에 직후에 붓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볼륨이 좀 작아졌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수술 후에 큰 붓기는 웬만하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가슴의 아래 조직이 다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형물을 봤을 때 유두를 기준으로 위쪽의 볼륨이 조금 더 많이 뭉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달까지는 붓기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약간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고 한 달이 지나고부터는 부피의 감소보다는 부피의 분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이 아직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윗가슴 쪽이 조금 벙벙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위에 있는 볼륨이 좀 더 많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볼륨이 줄어들고 아래 있는 볼륨이 커지면서 이전보다 가슴이 조금 작아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이 작아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달라진 볼륨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으셔서 살을 열심히 빼시는데요. 원래 내 기초 자산이 조금 있으셨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슴도 같이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슴이 작아졌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가슴 수술 이후에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사이즈를 조금 업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불편하지 않은 모양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 사진이 유유 라인이라고 해서 옆가슴의 볼륨이 이 몸통보다 밖으로 좀 더 나오는 그런 모양의 가슴 사진을 많이 갖고 오세요. 하지만 이게 봤을 때는 되게 볼륨이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 싶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이 팔에 가슴의 옆부분이 걸리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이후에 이렇게 수술을 정말로 했을 때 불편함이 없을지는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몸에 비해서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등이 조금 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없던 가슴이 생기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보통은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 이 몸통에 비해서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등이 좀 굽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으려면은 평소에도 등을 쫙 핀 자세로 멋있는 자세로 있을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도 등 근육을 조금 강화해서 최대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은 마르신 분들이 유방 조직이 양이 모자라서 가슴 확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유방 조직이 적다고 해서 큰 사이즈를 넣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방 조직이 적으신 분들도 내가 가진 이 가슴방, 가슴의 폭 사이즈가 충분하다면은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내 조직이 이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지방 조직 그리고 유선 조직의 양이 많지 않다면 껍질이 전반적으로 얇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에 따라서 보형물의 경계 같은 부분들이 조금 만져진다거나 그 리플링 현상들이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슴 근육 밑으로 수술을 해서 위에 조직의 두께를 보강을 하게 되고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가능한 범위의 보형물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추천을 드리고 자연스러운 선에서 넣을 수 있는 최대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살이 찜에 따라서 당연히 가슴 조직은 지방 조직,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내 기초 자산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영향이 크진 않고요. 원래도 좀 가슴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후에 체중을 기존에 수술하기 전에 체중하고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살을 만약에 빼실 예정이시라면은 저는 한 달에 1kg 이내로 감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갑자기 살이 확 찌게 되면은 가슴에 조직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가 전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진급발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서히 무게를 유지하면서 감량 혹은 증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들어가는 보형물의 사이즈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죠. 유두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옆통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내 가슴방을 초과하는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신경이 조금은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유두의 감각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폭 안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폭 안에서 보형물을 선택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이 신경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마취가 된 것처럼 감각이 조금 무딜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치면서 감각이 소실된 부위가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온전히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옷 입었을 때는 볼륨이 클수록 태가 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내가 어깨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상체가 전반적으로 하체에 비해서 좀 발달이 많이 된 스타일인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큰 볼륨을 넣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체만 부해 보이고 하체는 좀 빈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전반적인 프로포션을 꼭 고려를 해서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예쁘려면은 가슴이 요래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실루엣을 꼭 고려해서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상 박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